네, 화성의 화재 소식은 대담 중간중간에라도 계속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정치화담 야담은 이종근 시사평론가, 김수민 정치평론가, 또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세 분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대선에 나올 법한 거물급 인사들이 총출동한 국민의힘 대표 선거. 시작부터 뜨겁습니다.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던 윤상현 의원까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. 나란히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부터 보시겠습니다.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,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잇따라 차기 대표 출마를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.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. 당정 동행 밀어주고 끌어줄 것입니다.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,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.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.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.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.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. 네, 어제 일요일이었습니다만 국회 소통관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. 자, 이종근 평론가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네네.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? 저는 새 후보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더라라고 여겨졌습니다. 네. 물론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.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도권을 바라보더라 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수도권이라는 건 즉 청년, 수도권, 중도 이렇게 상징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좀 더 확장해야 된다. 안에 그 연설문 안에도 있습니다.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것은 보수 지지층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층위에서 지지를 했다. 그런데 총선 때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. 이제 다시 그걸 복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좀 더 수도권을 바라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원희룡 후보는 용산을 바라봤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신뢰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원팀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 세 후보 중에 가장 당정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당정 관계를 좀 강조한 측면이 있고요.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을 바라봤다. 이건 제 피셜입니다. 네. 뭐냐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. 이건 좀 뜻밖인데 워낙에 나경원 후보가 또 대권의 꿈을 언제나 갖고 있었던 그렇죠.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권의 꿈을 접고 대선 후보만 도와주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또 나경원 후보의 가장 큰 또 꿈 중에 하나가 서울시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서울을 바라보고 용산을 바라보고 수도권을 바라본다는 의미 자체가 지향점이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지향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,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렇게 지향점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.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일단 이번에 정책이나 이념에 관련된 얘기는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계파 구도에 관련한 그런 프레임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원희룡 전 장관은 나는 친윤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나경원 의원은 나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다.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네. 얘기를 한 거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나는 한동훈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반윤 아니에요? 반윤이라는 건 이제 최혜병 특검법 때문에 네.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, 근데 그거는 이제 굳이 반윤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나름의 자부심이랄까요? 그리고 네. 나는 나다. 내 독자적인 판단을 하겠다. 그런 말들이 이제 어떤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 이런 네. 단어로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최혜병 특검법 포함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가장 돋보일 수밖에 없는 그 3파전 주말 3파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저 양만희 교수님 일단 이전에 여론조사에서도 어대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가 압도적이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뒤로 이제 한 달이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뒤집힐 겁니다만, 자.
처음에 이 출사표 던진 내용을 놓고 봐도 이 최혜병 특검법 발의를 한동훈 전 장관이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? 자,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도가 한동훈 대 비한동훈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어제 세 차례 기자회견을 보면서 네.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초기 이슈를 선점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총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냐면은 그러니까 1대 3의 구도를 만드는 거죠. 말씀하신 대로 한 전 위원장이 여론조사상 1위 후보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총선의 패배 책임을 지고 자숙하고 성찰한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너무 일찍 나온 것 아니냐라는 이제 공격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런데 최혜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고 나오면서 나머지 3명의 후보가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거든요. 또 하나는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관계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을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도록 하겠고 네. 또 대통령 부인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도 세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한동훈 대 비한동훈 1대3 구도를 초기에 만들어서 초기 이슈를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. 네,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나경원 의원을 보면요. 네. 일단 선거는 좀 선명성이 약간 먹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, 자 친윤 대 반윤의 구도를 이룬 이른바 한동훈 원희룡 전 장관에 비해서 약간 좀 선명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. 그렇죠.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략이 먹힐 수 있을까? 이건 좀 의문이 듭니다. 왜냐하면 보면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표현이 이거예요. 무개파 무앙금. 즉, 난 개파도 없고 또 앙금도 없다. 이 앙금이란 건 연판장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비운이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한 것 같은데 문제는 목표한 의도는 알겠어요. 이를테면 친윤에서도 나를 좀 지지해달라. 또 비윤도 어쨌든 내가 지난번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에 강압적으로 당대표 나가려고 했던 걸 주저앉힌 데 대한 어떤 동정표 이런 것도 좀 얻고 싶은 거 맞아요. 하지만 앵커 지적하셨다시피 정확하게 내 후보가 자기의 포지션을 딱 정하면서 서로 각을 세우는 와중에서 친윤도 얻고 비윤도 얻고 자라는 그런 식의 전략이 안 먹힐 가능성이 크거든요. 네. 근데 좀 나 후보가 이번에는 좀 어정쩡한 상태에서 출사표 역시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됐다. 그런데 물론 이제부터는 서서히 바뀔 겁니다. 아까 말씀하셨던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다. 이 전수 전략은 실패했어도 전수적인 부분에서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네, 뭐 나경원 의원은 내일 이 시간에 나오기로 했어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예,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자, 김수현 평론가님. 이 새 후보의 메시지 전달법도 당연히 같은 자리에서 1시간 간격으로 하니까 비교가 됐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제일 길더라고요. 네. 제일 길고 또 특징적인 게 이재명 대표를 무려 28분 동안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.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 출마 선언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. 다른 후보의 뭐 4배 내지 7개 정도의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이거는 좀 본인의 심정이 절절하게 묻어난 것 같아요. 그동안 쉬면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.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너무 애가 탔다라고 하는 네. 그런 게 너무 읽혀진 게 할 얘기가 아닌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예. 싶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언급을 안 한 거는 지난 총선 때도 사실 쉼없이 이재명 얘기를 해왔었던 것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였었고 이조 심판론이라는 게 지지층 결집 이상으로 뭐 중도층이라든지 이쪽을 끄는데 실패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언급을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됐을 거라는 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성찰을 해봤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좀 긴 이 기자회견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봐요.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임팩트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희석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제 본인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다. 이거 다변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느껴진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굵직한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회견보다는 좀 질의응답 과정에서 불거진 거거든요. 네. 이걸 봤을 때 오히려 한 전 위원장 앞으로도 좀 짧고 굵게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점은 비판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네.